현관의 발매트 색깔을 잘 선택하면 재물이 산처럼 쌓인다. 여러분 혹시 부자들의 집 현관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삼성가, 현대가, LG가 이런 재벌가의 저택이나 성공한 기업인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그들의 현관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되어 있고 깔끔하며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특히 현관 바닥에 깔린 발매트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수백 채의 부자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재물운이 좋은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가 바로 현관 3m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발을 딛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이미 운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한 대기업 회장님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의 저택 현관에는 특별한 발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베이지색 매트였지만 자세히 보니 특수 제작된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안에는 미세한 금실이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트를 깔고 나서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 회장님은 말씀하셨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풍수의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발매트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관이라는 공간이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물의 관문인지, 그리고 그 관문을 어떻게 설계해야 돈이 들어오고 쌓이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현관의 본질적인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벗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구, 즉 기운의 입구입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이 공간을 통과합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재물운도 건강운도 모두 현관을 거쳐 집안으로 스며듭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한옥을 보면 이 원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문에서 사랑채로 들어가는 길에 반드시 디딤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디딤돌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거친 기운을 한 단계씩 순화시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정제하는 역할을 했죠. 현대의 발매트가 바로 이 디딤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발매트가 이런 역할을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선택한 발매트는 재물운을 막고 가족의 건강을 해치며 집안의 화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만난 많은 가정들이 현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40대 사업가 김 사장님의 경우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사업을 하셨지만 항상 빚에 시달렸고 큰 돈을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 댁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는 검은색 고무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째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먼지와 때가 잔뜩 끼어 있었죠. 이 매트를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집 들어올 때부터니까. 한 5년 됐나요?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검은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흐르는 속성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재물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검은색 매트에 쌓인 먼지와 때는 탁한 기운을 만들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을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즉시 그 매트를 치우고 황토색과 금빛이 은은하게 섞인 천연 소재의 발매트로 교체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트를 털고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말리라고 조언했죠.
3개월 후 그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밀렸던 대금을 다 받았고 새로운 계약이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현관의 기운이 바뀌면서 그분의 사업 운이 함께 바뀐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매트의 색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단순한 시각적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색깔은 에너지이며 주파수이며 우리의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음양오행에서 색깔은 5가지 원소와 연결됩니다. 목화토금수, 즉 나무, 불, 흙, 쇠, 물의 기운이 각각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과 대응됩니다. 그런데 재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색은 무엇일까요? 바로 황색과 금색입니다. 황색은 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흙은 만물을 키우고 저장하는 속성이 있죠.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면 땅이 그것을 품고 키워서 수확물로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황색 발매트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받아서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국의 황제들이 황색 용포를 입었던 이유도 바로 이 토의 저장, 에너지와 중앙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금색은 금의 기운, 즉 쇠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금속은 단단하고 귀하며 가공하면 화폐가 됩니다. 예로부터 금은 재물 그 자체를 상징했죠. 금색이나 금빛이 도는 발매트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응축시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노란색이나 금색 발매트만 사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풍수는 절대적인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집, 각자의 운명,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화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집의 방향과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현관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면 목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이때는 토의 색깔인 황색보다는 화의 색깔인 밝은 주황색이나 살구색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생화, 즉 나무가 불을 낳고 화생토, 불이 흙을 낳는 상생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서쪽 현관이라면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때는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황색이나 베이지색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흙이 쇠를 낳으니 재물의 기운이 더욱 강화되는 거죠. 남쪽 현관은 화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너무 강한 불의 기운은 재물을 태워버릴 수 있으니 약간 침착한 톤의 황토색이나 연한 황색으로 불의 기운을 토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 현관은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물은 재물을 흐르게 하니 잘 활용하면 좋지만 지나치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이때는 백색이나 밝은 회색을 사용해서 금생수의 원리로 물의 기운을 조절하되 황색을 포인트로 넣어 토국수, 즉 흙이 물을 막는 원리로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사주와의 조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주에 금이 부족하다면, 즉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필요한 용신이라면 현관에 금색이나 백색의 발매트를 깔아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주에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황색 발매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제 사주를 어떻게 알고 매트를 선택합니까? 물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목의 기운이 강하니 화와 토의 색깔이 좋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화의 기운이 강하니 토와 금의 색깔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의 기운이 강하니 수와 목의 색깔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의 기운이 강하니 목과 화의 색깔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색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발매트의 소재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값싼 화학섬유 매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천연 소재를 사용하죠. 천연 소재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면, 마, 양모, 대나무 섬유, 코코넛 섬유. 이런 자연에서 온 재료들은 땅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순화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양모는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어 발을 디딜 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발이 푹신한 양모 매트를 밟으면 무의식적으로 이 집은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됩니다. 면이나 마는 통풍이 잘 되고 습기를 흡수했다가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현관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 습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합성 섬유로 만든 매트는 정전기가 발생하고 먼지를 끌어당기며 탁한 기운을 만듭니다. 반면 천연 섬유는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대나무 섬유나 코코넛 섬유로 만든 매트는 특히 여름철에 좋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죠. 대나무는 풍수에서 군자를 상징하며 곱게 자라고 속이 비어 있어 겸손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매트는 집안의 바른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그렇다면 발매트의 문양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역시 단순한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양에는 상징이 담겨 있고 상징은 우리의 무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추천하는 문양은 꽃입니다. 꽃은 결실을 맺기 전의 단계이자 아름다움과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모란꽃은 부귀를 상징하고 연꽃은 청렴과 고귀함을, 매화는 지조와 인내를 상징하죠. 현관에 꽃무늬 매트를 깔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마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하학적 문양도 좋습니다. 특히 사각형이나 원형은 안정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니 토의 기운을 강화하고 원형은 하늘을 상징하니 천지의 조화를 이룹니다. 다만 너무 복잡하거나 날카로운 문양은 피해야 합니다. 뾰족한 삼각형이나 지그재그 무늬는 살기를 만들어 집안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전통 문양 중에서는 구름 문양, 물결 문양, 당초 문양이 좋습니다. 구름은 상서로운 기운을, 물결은 재물의 흐름을, 당초는 끊임없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조선시대 궁궐이나 양반가에서 이런 문양을 즐겨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길상의 의미 때문입니다. 글자가 새겨진 매트는 어떨까요? 웰컴이나 환영합니다. 같은 글자가 새겨진 매트를 사용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의미의 글자는 좋지만 부정적이거나 명령조의 글자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글자가 너무 크거나 화려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재벌가에서는 현관 매트에 자신의 가문 문장을 새겨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가문의 정체성을 매 순간 확인하고 그 자긍심을 새기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우리도 꼭 문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만의 상징을 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꿈을 상징하는 문양이라든지 가운을 새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이제 발매트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으면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무 크면 공간을 압박해서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관 바닥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양은 직사각형이 가장 무난합니다. 직사각형은 안정감을 주고 공간 활용도 효율적입니다. 원형이나 타원형 매트도 나쁘지 않지만
공간에 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 모양이나 하트 모양 같은 특이한 형태는 아이 방에는 어울릴 수 있지만 현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께도 중요합니다. 너무 얇으면 밟는 느낌이 빈약하고 너무 두꺼우면 문턱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을 줍니다. 1cm에서 2cm 정도가 적당하며 발을 디뎠을 때 약간의 탄력이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발매트의 위치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현관문 밖에 놓아야 할까요? 안에 놓아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현관문 밖의 매트는 외부의 나쁜 기운과 먼지를 1차로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목적이 큽니다. 색깔은 어두운 계열도 괜찮습니다. 갈색이나 회색처럼 먼지가 덜 눈에 띄는 색이 좋죠. 하지만 반드시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더러운 매트는 나쁜 기운을 집 앞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문 안의 매트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정제하고 순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색깔, 소재, 문양의 원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자들의 집을 보면 현관에 매트를 2개 놓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벗는 곳, 또 하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놓습니다. 이것은 이중 정화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매트에서 신발과 함께 외부의 거친 기운을 벗어내고 두 번째 매트에서 한 번 더 정제된 상태로 집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신발장 앞에 놓는 매트는 어떨까요?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발장 앞 매트는 먼지와 습기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털어내고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탁한 기운의 온상이 됩니다.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매트 밑에 돈을 깔아두는 행위입니다. 어디선가 들으셨는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풍수입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밟아야 할까요? 소중히 간직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돈을 밟는다는 것은 돈을 함부로 대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재물을 멀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풍수 컨설팅을 갔던 한 집에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현관 매트 밑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깔려 있었고 그 지폐들은 먼지와 습기로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그 집 주인께 물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합니다. 돈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돈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께 매트를 드러내고 그 지폐들을 깨끗이 닦아서 지갑에 넣거나 저금통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매트를 깔았죠. 몇 달 후 그분은 밀린 대금을 받았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돈은 어둡고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지갑 안, 서랍 안, 금고 안. 이런 곳에 소중히 보관해야 돈이 돈을 부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발매트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매트를 선택했어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더러운 매트는 깨끗한 매트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깔지 않는 것이 낫죠. 매일 털어내세요. 매일 아침 현관 매트를 들어서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전날 쌓인 먼지와 탁한 기운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분도 안 걸리는 일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진공 청소기로 꼼꼼히 청소하세요. 매트의 섬유 사이사이에 박힌 먼지와 미세한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트를 뒤집어서 뒷면도 청소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은 천연 살균제이자 정화의 에너지입니다. 맑은 날 오전에 매트를 베란다나 마당에 널어서 서너 시간 햇볕을 쬐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트에 남아있던 습기와 냄새가 사라지고 살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즉 분기마다 세탁하세요. 천연 소재 매트는 대부분 세탁이 가능합니다. 세탁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덜 마른 상태로 다시 깔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교체를 고려하세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매트는 소모품입니다. 특히 발매트는 매일 밟히고 외부의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너덜너덜해지거나 색이 바래거나 탄력이 없어지면 과감히 새 것으로 바꾸세요. 발매트를 교체할 때는 헌 매트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헌 매트는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깨끗이 씻어서 마지막으로 햇볕에 말린 후 처리하세요. 이것은 물건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 집을 지켜준 매트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관리가 바로 풍수의 핵심입니다. 풍수는 단순히 방향을 보고 색깔을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에 정성을 다하고 그 안에 좋은 기운을 담는 삶의 철학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방문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성입니다. 그들의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합니다. 비싸지 않아도 깨끗합니다. 현관 매트 하나도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고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어 있죠. 한 재벌 2세 며느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현관 매트를 털고 정렬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사시면서 왜 직접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얼굴이란다. 얼굴을 남에게 맡기면 되겠니?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더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현관의 기운이 집 전체의 기운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색깔의 발매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의 방향을 고려하세요. 동양 현관은 주황이나 황색, 서양은 황색이나 베이지, 남향은 황토색이나 연한 황색, 북향은 백색이나 밝은 회색에 황색 포인트를 넣으세요. 둘째, 여러분의 생년월일, 즉 사주를 고려하세요. 봄생은 주황이나 황색, 여름생은 황색이나 금색, 가을생은 청색이나 녹색, 겨울생은 녹색이나 주황색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셋째, 천연 소재를 선택하세요. 합성 섬유보다는 면마, 양모, 대나무, 코코넛 같은 자연 소재가 훨씬 좋습니다. 넷째, 문양은 꽃이나 전통 문양 혹은 단순한 기하학 문양을 선택하세요. 너무 복잡하거나 날카로운 문양은 피하세요. 다섯째, 크기는 현관의 3분의 1 정도, 두께는 1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째,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매일 털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고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리고 계절마다 세탁하고 1년마다 교체를 고려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풍수의 모든 원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현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집에 들어오는 기운을 소중히 맞이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풍수가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는 집의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집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요.
현관 매트 하나를 깔더라도 의미를 담아서 깔고 매일 정성으로 관리하는 그런 집에는 저절로 복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심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밟는 환경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현관을 매일 밟으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저분하고 낡은 현관을 밟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같을 수 없습니다. 전자는 나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매일 받는 것이고 후자는 그 반대의 암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이상을 우리는 현관을 밟고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받는 무의식의 메시지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발매트 하나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입니다. 그 디딤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올라갈 높이가 결정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확인해 보세요. 발매트가 깨끗한가요? 색깔이 여러분에게 맞나요? 기분 좋게 밟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바꿀 날입니다. 새로운 발매트를 고를 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매트를 현관에 깔 때 이런 마음을 담아보세요. 이 문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재물운이 쌓이고 건강운이 깃들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깔고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변화가 옵니다. 밀렸던 일들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발매트 때문일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소중히 대하기 시작했고 그 정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발매트는 그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풍수는 결국 삶의 태도입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현관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발매트를 다시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이고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받쳐주는 토대이며 재물운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색깔을 잘 선택하세요. 소재를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 관리하세요. 그러면 발매트는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더욱 좋게 만들고 나쁜 기운은 걸러주고 재물은 모으고 지켜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재물이 산처럼 쌓이는 집, 행복이 넘치는 집, 건강한 기운이 도는 집, 이 모든 것은 현관의 작은 발매트 하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관이, 여러분의 발매트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